대통령실이 약간 소름 돋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안철수 씨한테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라고요. 그냥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씨 뺨치는 인물이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대표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연대 움직임을 드러낸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면서 한 말입니다. 안철수 씨 입에서 윤핵관, 윤안 이런 발언이 나오면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함구령을 내린 겁니다. 한마디로 입 다물라 이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온 말이라 더 놀라운 겁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안 후보가 더 이상 문제되는 표현을 안 쓰겠다고 한다는 질문에 우리도 경고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안 후보가 하니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안 후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건 안철수 씨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아주 큰일이 날 거라고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더 이상 대통령실이 할 말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고요.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거니까 잘 이해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냥 발언들만 봐도 소름 돋지 않나요? 후보가 그냥 발언한 걸 가지고 대통령이랑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입 다물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나요? 대통령실이 이번만 그런 것도 아니죠. 당대표 선거에서 자신을 윤한연 때 윤핵관 등으로 내세운 안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고 안윤연대라는 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고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마치 신격화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통령을 입에도 올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저는 진짜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도 볼 거란 말이죠. 국민들 주제에 대통령을 입에 올리냐 대통령이랑 국민이랑 급이 같냐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대통령실인 겁니다. 이 대통령실의 수장은 대통령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희생된 참사의 총책임자는 수서도 제대로 안 한 채 그 자리에 앉아있게 만들고 보다 못한 이재명 대표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켜버렸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금 당장은 학연과 권력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안심할 수도 있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역사적으로 치욕스러운 일을 대통령이 당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사례인 겁니다.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되는 사례만큼 치욕적인 게 어딨나요? 대통령도 긴장해야 할 겁니다. 물증은 하나도 없는 대장동으로 얻어맞은 이재명 대표가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대정부 질문을 모두 마친 뒤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예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안한 뒤 통과시켜 대정부 질문보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먼저 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아예 작정을 했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로 회부하자는 안거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다수 의원을 아주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표결하지 말고 법사위로 보내 논의하자고 했지만 거부당한 거죠. 국민의힘은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이었을 겁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법사위 회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냐. 법사위의 회부에 조사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되고요. 법사위원장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합니다. 헌재의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국민들을 직무유기로 희생하게 만든 파렴치한 인물이 드디어 권력을 내려놓고 처참하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탄핵이 마땅하다고 하는 와중에 반대하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대통령입니다. 아주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이름이 기록될 겁니다. 대통령실이 극대노했다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 분 만에
입장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랑 대통령실도 눈치가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검찰 출신의 실세 차관을 임명하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도 사실상 정말 끝나는 거나 다름없어서 이상민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멘붕일 겁니다. 지금까지 악연, 지연 이런 것만 따졌지 머리를 써서 사람을 임명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실제로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실세 장관인 이 장관 주도로 각종 과제를 밀어붙여왔고요. 초반 경찰국 신설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게 관심 없던 국정 과제를 운운하면서 대통령실 참모진도 힘을 보태서 장관 공백을 메운다는 구상인데 과연 이걸 전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그런데 과연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중립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 테이블에 올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쫄릴까요? 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까지 추진 중인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취지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고발 사안이라는 겁니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했다는 거죠.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안건이 처음 올라왔고 추후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이날 보고 자료를 보면 꽤 치밀합니다. 2018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유죄 취지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함께 올라왔고요. 서울중앙지법이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18년 공천 개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위반이며 후보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법 제49조 저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고발해도 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인 한동훈 장관도 이런 정국으로 흘러가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동훈 장관하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맞붙었거든요. 김남국 의원은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은 지금 발의돼 있지 않다. 아무리 알아봐도 어떤 의원실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동훈 장관은 안 하실 건가 확실히 이걸 하겠다고 표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특정 정당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 찍어서 평검사 신상 털고 공격하라고 하는 이런 국가가 있냐고 한동훈 장관이 말했는데 지금까지 본인들이 해온 짓들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하기도 민망할 텐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하지 않나. 이상민 장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있냐고 주장하지를 않나.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면 전환형 방탄용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국민들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국민들 슬픔에도 공감 못하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라는 사람들이고 대통령실 참모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복수극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정의거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